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올해 그 ETF가 170여 개가 상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ETF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 골라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순자산이 1조 이상 된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다 산 게 아닐까? 약간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순자산이 1조 이상 되는 월배당 ETF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요렇게 다섯 종목이 이제 주식형 ETF만 제가 골라낸 건데 이렇게 다섯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올해는 수익률이 조금 약해서 이 관심 밖으로 돌려버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올해 이제 핫한 이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제 코스피가 워낙 좋아서 이 상품 꽤 많이 사셨던데 1조 8,700억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조 3천억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는데 이 수준이고 지금 플러스 고배당주는 워낙 오래된 상품인데 1조 8,700억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었고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1조 400억 정도 되고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게 1조 250억 정도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성과 놓고 보면 올해로 봤을 때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4.86% 이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65.8% 어마어마한 올해 성과를 보여줬죠. 플러스 고배당주도 55%,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16%,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19.12%거든요. 이 중에 이 상품은 제가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고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이제 1조 넘는 상품 중에 그것도 분배율이 이제 한 거의 9%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품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고 이제 저도 사실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품에 형인지 동생인지 이 형제뻘 되는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상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인데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형인지 아우가 될 이제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이제 23일 날 상장을 했죠. 첫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려 들어왔는데 총보수가 0.49%입니다.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조금씩 이제 총보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맨날 보수 갖고 싸우더니 이제는 조금 본전을 찾아야 된다 생각했는지 요 0.49% 정도 나왔고요. 아예 상품을 소개하는 그 자료에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하고 거의 형제 관계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배당 성장주가 중심이고요. 이 종목은 테크 성장주가 중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애플 뭐 이런 종목들 물론 애플은 겹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품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요거 이제 아까 한 8.7%뭐 이 정도 분배가 나오는 거고 이 종목은 한 10% 내외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뭐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보다 보면 QDIVO라는 이 그 ETF 명이 보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한국판 디보라는 별명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거는 한국판 QDIVO인 거죠. QDIVO가 그럼 뭐냐? 이 이제 나스닥백의 액티브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인데 이 상품이 지금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상품이 앞으로 어떨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QDIVO랑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를 몇 번 드렸던 GPIQ랑 QQQI, ZQ 뭐 이렇게 네 종목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 토탈 리턴 기준 수익률로 봐서는 이 종목이 가장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22일까지의 숫자인데요. 수익률이 지금 19.46%. 여기에는 연간 배당률이 한 9.8%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ZQ는 명성에 비해서는 이 성과가 조금 다른 세 종목에 비해서 좀 덜하고 QQQI가 이제 뭐 나스닥을 제일 잘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8.8%뭐 이제 이 QDIVO가 가장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량을 이 상품에서 새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이 아무래도 성장주들을 담았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높은 프리미엄이 좀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상이긴 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탄력적인 커버드 콜을 또 진화시켜서 시장 흐름에 좀 참여를 하면서도 하락 방어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꽤 괜찮았었거든요. 차트 보면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물론 성장주라서 조금 그 느낌은 덜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국면별로 봤을 때는 상승장에는 이제 테크 성장주에 집중하면서 옵션 비중을 최소화해서 이제 올라가게끔 하는 거고, 횡보나 하락장에는 탄력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이제 이들의 얘기인 거고요. 다음에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나 행사 가능성을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매도한다는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딱 룰대로 하는 것들은 기초 자산이 고정돼 있고 사전에 옵션 행사가 정해져 있고 프리미엄 수준도 뭐 상관없이 오늘 얼마 팔아야 돼 쭉 계속 파는 형태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조절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강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미국 배당 커버드 커렉티브는 그 점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꽤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장 당일날 바로 샀다는 분들이 꽤 많았고, 저도 조금 사봤습니다. 저는 미국 배당 커버드 커렉티브를 요걸로 조금 일부 바꿨는데, 성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상장했으니까. 구성 종목을 보면 일단은 이 큐디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큐디보랑 QQQ를 20% 정도 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스닥의 그 대표 종목들이 이제 비중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쭉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의 이제 옵션을, 근데 특이한 건 옵션 매도 자체를 개별 옵션 매도를 합니다. 미국 배당 커버드 퀄리티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옵션을 매도하는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운용의 역량을 발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줬는데, 실제 이제 이 종목도 어떻게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큐디보하고 디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최근 1년간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나스닥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19.46%대 18.46%로 큐디보가 살짝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 차트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빠질 때는 빨간색이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큐디보인데, 이 나스닥이 이제 훅 주저앉을 때, 4월 달에 관세 때문에 뭐 훅 주저앉을 때 더 많이 빠지고, 이 파란색이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끝에 이제 숫자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디보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장성은 당연히 큐디보가 이제 더 좋은 기초 자산들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3개월을 놓고 보면 최근 3개월 같은 경우는 큐디보가 2.51%, 디보가 4.77%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버블 논란 때문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디보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내가 안정성을 더 높게 볼 것이냐, 성장성을 더 높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두 종목들은 적당한 성장성과 적당한 배당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S&P 500하고 나스닥 100 수준의 성장성, 뭐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성장성과 얼배당을 원한다면 토탈 리턴 기준이긴 하지만요.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상품들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성장 커버드 콜렉티브라는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QQQ나 스파이처럼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QQQ가 가장 높았는데 큐디보가 별로 차이 안 나고 많이 따라간 거고, 디보 같은 경우는 스파이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배당률을 좀 높여서 배당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큐디보나 디보 같은 상품들이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상장이다 보니까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상장 상품들로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랑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미베커, 미성커 이러던데 이 상품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일단 두 종목을 다 담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미베커가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미성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또 뭐 뚜껑 까봐야 되고 이 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단 넣어놨는데 좀 지켜보고, 저도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보든지 하겠습니다. 10만 달성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한 4만 3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 4만 3천 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공식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여러분들이 Q&A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약간 우리끼리 종무식을 하던지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힘을 얻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ve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